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5조 원 넘게 깎았고 청년 예산을 다 깎았고 비정한 예산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려내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살려내고 청년 예산을 살려내고 그리고 R&D 예산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살려냈습니다. 전북의 새만금 예산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잘못한 것들 지적하고 조금이라도 살려냈습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노력해서 살려낸 예산, 국민을 위해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양도세를 급격히 완화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식을 팔았을 때 그 소득이 나오면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주식을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졌던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합니다. 이런 10억 원 이상 가졌던 사람들이 주식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 수익이 3억 원 이상이 나면 25%의 세금을, 그리고 3억 원 이하가 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억 원 이상 한 종목당 주식을 갖고 있던 대주주의 기준을 50조로 완화해 버린 겁니다. 그동안 50억으로 완화해 버린 겁니다. 그동안 10억 이상 한 종목당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약 7천여 명 정도입니다. 전체 투자자들의 5%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0.05%입니다. 그리고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양도세로 벌어들인 돈이 1년에 13억 정도 되고 전체는 약 7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여당, 야당 원내대표가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제 예산이 통과되는 날 기습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단 며칠 전 바로 12월 12일입니다.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부총리가 물어봅니다. 기자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얘기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12월 12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월 21일에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이 정부는 정말 서민들에게는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고 고열을 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을 완화해서 세금을 다 깎아주려고 하니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곧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은 마음이 이제 다 떠났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바로 19일입니다. 김영배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오늘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깐족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상임인 것 같아서 묻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그 내용은 위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법무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합니다. 국민은 이렇게 발언한 한동훈 장관 그 발언에서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샤넬 명품 가방 김건희 여사 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저에게 자꾸 물으라고 기자들에게 사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제 그것으로 한동훈 장관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추천하고 결정하는 것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드루킹 특검 때도 최순실 특검 때도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배제됐고요. 최순실 특검 때는 새누리당이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것은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 다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악법 만드는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이 독소 조항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김건희 허위 꾸이검의 첫 정치 행보가 주랭랑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장관 주랭랑으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한 황당한 사태입니다.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은 이제 윤석열의 아바타가 되어 집권 여당을 검사의 힘으로 사당화할 예정입니다.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장차관이 총선용 아바타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일국의 법무부 장관 자리마저 정치인 직행 과정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후임 장관을 지명조차 하지도 못했는데 행정 공백 사태를 초래하면서까지 역대 첫 법무부 장관 주랭랑 사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결정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최순실 특검법과 쌍둥이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면 최순실 특검팀의 윤석열, 한동훈 검사는 악의적 수사를 한 겁니까? 최소한 자기 부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을 김건희 호위당,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어 호위무사를 자청할수록 국민의 심판은 더욱 매서워질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3일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 삶이 참 팍팍합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워서 뒤도 옆도 돌아볼 여유가 없는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을 각자 도생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박한 우리 사회에도 선한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간 무인 가게 앞을 묵묵히 정리하고 가게 주인에게 연락해 매장 상황을 알린 시민. 새벽 시간 신호대기 중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려 도로 위 낙하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았던 시민. 교통사고로 불타는 차량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구조한 시민들. 위험을 무릅쓰고 1시간 넘게 폭설에 갇힌 차들을 구조하며 따뜻한 나눔을 선물한 타이어 가게 사장님과 시민들. 본인도 힘든데 1,000원짜리를 한 장 한 장 모아 10만 원을 기부한 홀로 사는 기초수급자. 연말 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전국 곳곳에서 등장하는 익명의 기부천사들. 이분들이야말로 성탄절을 빛내는 시민 산타들입니다. 다른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고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는 시민들. 가난한 삶 속에서도 다른 이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시민들. 다른 이의 목숨을 구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시민들. 이 시대의 산타는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는 이들입니다. 또 다른 산타도 있습니다. 진실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세상병 순직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축소하려는 것에 굴하지 않고 진실이 규명되고 정의가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연하게 싸우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더 이상 길거리에서 이유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칼바람 속에 온몸을 던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일본이 자행한 반인권적 행위를 고발하고 끝끝내 책임을 묻는 위안부 할머님과 강제동원 피해자들.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의연하게 싸우고 있는 이분들 또한 이 시대의 산타입니다. 이 시대의 산타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정치야말로 산타처럼 든든하고 반가워야 하는데 올해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내년에는 칭찬받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산타로 등장할 모양입니다. 한 전 장관은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나침판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상식이고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의 산타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 대표께서 20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